스튜디오에 장유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셨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부산, 동탄까지 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 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네.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같은 경우에 네. 이른바 깡통전세, 그러니까 집값의 80% 이상을 담보가 껴있는 그런 비율을 따져봤더니 절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았냐? 경남, 전북, 경북, 부산,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 각지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자, 지금 앞서 피해를 좀 종합해 보면요, 대체로 집주인들이 수십 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여기에 공인중개사와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있습니다. 거래가 적고 또 소규모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전세에 좀 취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꼈고요, 바지 사장을 내세웠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한 공인중개사랑 계속 이 피해 임차인들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일당이 어디를 주로 공략했느냐? 오피스텔 내지는 신축 빌라였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시세 조회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되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이 경매 시세 감정을 사실 짜고서 이를테면 시세는 5억 정도가 적당한 건데 10억이라고 부풀려서 감정평가사와도 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설사 선순위 임대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한 5억이 설정돼 있어도 10억이니까 5억 경매해서 만약에 변제라도 내 보증금은 건지겠구나 받을 수 생각하지만 있겠구나. 실제로 예.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만큼 시세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좀 취약한 점으로 찝을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자, 처음에 전세 사기 피해가 터져 나왔을 때 젊은 층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정부가 나온 대책 가운데 이런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젊은이들이 거의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좀 유예해 주겠다. 예. 그리고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보증금을 바로 전액 상환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당장 경매를 중단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채권자 같은 경우에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인 경우는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풀어야 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정보가 너무 없는 겁니다. 임차인은 내가 들어갈 살 집의 주인이 실제로 자력은 있는지, 전세 사기의 전력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알 텐데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체크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빨리 손질이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제하는 건데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네. 자, 특히 집주인들이 지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이른바 건축왕도 구속되기 전에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들을 겁박했는데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살던 집이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후 건물주 남모 씨에게 따지러 간 전세 사기 피해자 조모 씨.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힐난이었습니다. 난리 피는 게 아니고 맞는 이거는 저를 구속시키면 올 수도 없대요. 이 세입자들이 어떻게 이대로 해요. 그 정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남 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넨 대책 문건. 임차인들의 제보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자제를 거듭 강조합니다. 건물에 붙은 전세 사기 현수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합니다. 어이가 없죠. 저희한테 뭐 조용히 있어라? 협박이죠, 그거는. 임대인 부재, 그러니까 자신이 죽거나 구속되면 해결 안 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법무부, 경찰, 국토부 등에는 가봤자 법률 지원 정도 받는 거라며 그냥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사라고 권유합니다. 낙찰인이 돼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소유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회사 자산을 팔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남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8천억 원가량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주요 자산이라던 건물은 신탁사에, 별도 법인은 경매에 넘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라 돈이 아닌 남 씨의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며 자산 추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 거 그 돈으로 저희 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 남 씨의 자산은 현재까지 8억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이도인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지금 앞서 보도해드렸던 부산, 동탄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유사한 건 이 집주인이 수백 채씩 갖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의 아주 최소한의 보증금도 건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예.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에서 동탄 상황 점검을 해봤더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은 건질 수가 있는데 또 시세에 또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전액을 또 상환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정부는 일단 뭐 인천의 미추홀구 사건 관련해서 경매 중단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치가 응급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경매 중단은 무한으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 신청이 들어가면요, 경매 실무에서는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 연기를 신청할 때 한 회에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예. 한 2번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럼 2달씩 한 4개월 정도 연기가 되는 게 전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개월. 그렇습니다. 4개월 연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냐.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이 경매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을 떠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금융기관으로선. 그럼 세입자로서는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계속 이 기간을 좀 유예하다가 4개월 뒤에 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것보다 더 낙찰가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LH 같은 곳에서 공공 매입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정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그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가 있죠. 예.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셈이 되는데 일단 그 계약 기간도 종료가 되면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다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예. 있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아니 그렇다면 이 사기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공 매입을 해도 저당권이 잡히는 은행 쪽에 먼저 그렇습니다. 변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가 좀 힘을 써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지방세를 보증금보다 먼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증금을 먼저 상환해 주도록 제도를 바꾸자라는 예. 안을 제출해 놨고요. 민주당의 조호섭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이런 임차인들의 이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그 채권을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정부가 매입을 하자.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도 유사한데 아예 경매 등의 조치도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가져가자, 이런 안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내일 정부 여당과 정부가 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